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건축물의 용도, 우리 제1종근생, 제2종근생까지 했죠. 이제 5번 문화 및 집회시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줄여서 제가 문집시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문집시설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그리고 동식물원, 수족원인데요. 이 5가지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캐티고리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공집관하고, 그리고 전시장 따로,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이게 캐티고리가 이렇게 셋으로 항상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집관이 가장 많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고, 그 다음 등급이 전시장이고, 그 다음 등급이 요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꼭 하나로, 물론 전체 용도는 문집시설이라고 하는 공통시설이긴 하지만 요게 그룹이 이렇게 3개로 꼭 나눠져 있어요. 그 나눠져서 뭐 승용승강기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이 나눠져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집관이 하나, 그리고 전시장이 2번째,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요게 3번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종교시설은 그냥 뭐 보시는 바와 같고,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무슨 상점이나 백화점 이런 거 당연히 다 판매시설이고요. 도매시장도 판매시설이죠. 그리고 운수시설, 요거는 뭐 보통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9번 의료시설 갑니다.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병원, 이거는 병원자가 들어가니까 다 쉬운데요.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마약진료소도 역시 의료시설로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동네 병원, 의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료시설이 아니죠. 얘는 제1종 근생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했었죠. 의원이나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예, 의사 선생님, 원장님 한두 분 계시는 그런 동네 병원, 요거는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제1종 근생시설. 그리고 10번에 가보시면 교육연구시설. 뭐 각종 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근데 유치원도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고요. 도서관, 연구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원도 교육연구시설 대부분 뭐 우리 수능학원 이런 거 다 맞는데요. 자동차 학원 또는 무도 학원은 제외입니다. 자동차 학원은 뒤쪽에 나오겠지만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그리고 무도 학원은 위락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라고 뒤에 학원자 2글자 들어가면 무조건 다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 공부하는 곳, 그렇게 됩니다. 노유자 시설은 아동 아니면 노인으로 보시면 되고, 수련시설, 유스 호스텔, 이 호스텔이니까 텔자로 끝나면은 숙박시설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거죠.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뭐 운동하는 곳은 다 운동시설인데 골프 연습장, 이것도 위락시설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운동시설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업무시설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숙박을 하기도 하지만 오피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구분됩니다. 절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숙박시설은 이제 일반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근데 가끔가다 시험에 요게 나옵니다. 일반 숙박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 뭐 관광 숙박시설은 해당이 되고, 요게 2개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6번 가보시면 이제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춤추는 곳, 무도장, 춤 배우는 학원, 무도학원, 얘네들 다 위락시설입니다. 얘네들이 특히 무도학원 같은 경우 학원으로 끝났다고 해서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는 것. 공장은 보실 거 없고, 창고시설도 거의 없고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건 당연히 주유소나 액화천연가스, LPG 충전소, 이제 요즘에는 전기 충전소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이나 차에 관련된 건 대부분 나오죠. 세차장이나 매매장, 그리고 아까 위에서 했던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얘는 학원이지만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거 잘 보시면 뭐 도축장이나 작물 재배사 등등이 나오지만, 저 앞에 있던 문집 시설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얘네들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이지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거는 주로 하수처리장 비슷한 거죠. 그리고 교정시설, 감옥 얘기하는 거고요. 군사 및 국방 및 군사시설 등등, 그리고 발전시설, 나머지 마지막에 묘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화장시설과 봉안당, 화장시설은 화장하는 거, 불 태우는 곳이고, 봉안당은 이렇게
흙뼈를 갖다가 모아놓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장례식장과 묘지관리시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그리고 어린이회관, 얘네들이 관광휴게시설에 들어간다는 거. 여기 보셨죠? 장례식장. 장례식장하고 위쪽에 있는 묘지 관련 시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절로 들어가서 면적 및 면적, 높이, 층수. 지금서부터 여태까지는 이제 건축 용도, 건축물의 용도를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 이게 건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면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뭐 많이 있고, 높이도 어떻게 산정하느냐, 층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먼저 대지 면적 갑니다. 대지, 땅의 면적이죠. 땅의 면적. 근데 그냥 면적이 아니라 대지에 반드시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은 대부분 동그라미고요. 여기서 틀린 보기로 나올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 한다. 표면적으로 하면 무조건 X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수평 투영 면적이고 뭐가 표면적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지가 그냥 평평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으면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대지의 표면적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수평 투영이라는 건 위쪽에서 수직으로 지구의 중력 방향으로 그대로 빛을 쏩니다. 그대로 빛을 쐈을 때 수평으로 되는 그 면적, 분명히 파란색은 기울어져 있죠? 빨간색은 수평입니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의 면적이 얘가 105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평 투영 면적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게 정확하게 100제곱미터라면 이 파란색의 대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05로 하지 않습니다. 105로 하지 않고 100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파란색의 표면적 105제곱미터는 바로 표면적이죠. 표면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틀린 보기는 표면적으로 나오면 틀리고요. 수평 투영 면적으로 나오면 맞습니다. 이건 대지 면적뿐만 아니라 뭐 뒤쪽에 있는 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닥 면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수평 투영 면적으로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대지 면적에서 이제 제외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소요 너비, 필요한 너비죠. 필요한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소요 너비는 대부분이 4m입니다. 기본이 항상 4m인데 4m가 안 돼. 그러면 4m의 반쪽이 2m밖에 없다. 그러면 중심선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건 소요 너비가 원래 필요한 너비가 4m인데 그거의 반은 2m죠. 2m에 해당하는 후퇴선을 양측 대지인 경우에 각각 후퇴를 해야 된다. 요거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대지가 있고 요렇게 대지가 있을 때 여기가 원래는 4m가 돼야 되는데 2m라고 치자고요. 이게 2m가 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한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반은 1m겠죠? 여기 1m, 여기 1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해당하는 걸 후퇴해야 된다. 중앙에서 요 원래 소요 너비가 4m니까 4m의 반, 2m를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2m,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2m. 양측 대지인 경우에 2m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의 원래 대지에서 1m씩 잡아먹고 들어가겠죠? 건축선이, 최종적인 건축선이 이걸로 하죠. 이 파란색이 아니라 여기로 건축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요 가운데 이 빗금치는 부분에는 대지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뭐 동사무소나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내 땅에다가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겠다는데 여기 왜 못 짓게 하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이겁니다. 소요 너비가 4m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그대로 말로 표현한 거, 그게 지금 요겁니다.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필요한 너비 4m의 반에 해당하는 후퇴선, 양측 대지인 경우에 거기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반대측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 선로부지 이런 경우에는 반대측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 역시 4m에 상당하는 선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를 건축선으로 하고 대지 끝에서 거기까지의 면적은 제외한다는 거.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로 모퉁이 이건 뒤쪽에 이제 나오게 되는 가각전제 할 때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도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이거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빗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